안녕하세요. 오빤브라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출 부분은 반도체 호재가 맞물려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한은에서 발표한 경상수지 데이터는 9월에 1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잘 뜯어보면 상품 수지, 그러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간 수출입을 통한 상품 거래를 말하는데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의 궤적을 가지지만 반대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경상수지는 특정한 분야에서의 호재를 발판으로 약간의 이 탄력성을 가지고 튀어나가려 하지만 다른 파이 피자 조각이 토핑이 제대로 안 된, 그냥 뭐 밀가루 덩어리로 덜 구워져서 나오게 된, 어찌 보면 뭐 완판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처럼 이전 소득 수지 역시도 반대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 소득 수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재화가 이전이 되는, 그야말로 뭐 단어 그대로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인데, 워낙에 뭐 환율이 오르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가는 자본이 상당 부분 주춤할 수 있는 영향으로도 보이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9월 국제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땅굴을 파고 들어온 두더지같이 좀 좀먹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이 구멍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한국 경제가 보여줬던 국제수지의 완전체다운 모습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요. 이게 지금 9월 국제수지라서 그렇지 이후 트럼프 집권 이후의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흑자 규모가 역대 3위라는 이 타이틀이 5개월째 반도체 부분에서의 흑자를 유지시키는 견인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반도체 영역이 칩스법,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 정부에서 외국 반도체 업체들이 자국 내 공장 때려짓고 고용 창출하는 대가로 막대한 보조금 지불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약속이란 거죠. 바이든 정부 때 칩스법이 생겨나게 돼서 삼성전자가 대략 60조 정도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게 됐는데 이마저도 뭐 지연이 되고 여의치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TSMC가 애리조나 피닉스에 55조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도 미국 보조금이 피같이 수혈이 될 건데 이게 바이든 때 약속된 법안이라 이게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된다는 얘기.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가 대만 TSMC를 상대로 미국 반도체 기술을 한꺼번에 싹 다 쓸어서 가져가 버린 기업 중 하나라고. 몰아갔던 아주 강력했던 어필이 고스란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그 여파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될 건데 아마도 걱정이 한 짐이 될 겁니다. 결국 보조금 자체를 끊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자금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아무리 엔비디아의 총애를 받고 있는 대만 업체라도 견딜 수 없는 압박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가뜩이나 뭐 업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쪽 반도체 업력에도 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속됐던 보조금 지급이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 거의 뭐 5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금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아무튼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은 트럼프가 뭐 선뜻 승낙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죠. 상당히 이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여서 다시금 반도체 생태계 구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국의 인텔 쪽으로 무게 중심추가 옮겨갈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인텔 성적이 거의 뭐 반토막이라 불릴 정도로 악화됐던 사실도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경계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국으로선 지금 경상수지 호재의 가장 큰 주축은 바로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건데, 이렇게 갑작스런 반도체 생태계 변화가 본격 시작이 되면 경상수지 지표 자체에서도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가장 필요한 달러를 계좌로 안 쏴주겠다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무슨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반도체 보조법에 근거해서 달러를 찍어내서 쏴주겠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애리조나의 공장을 때려지었던 외국 기업들 말짱 뭐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보호무역의 기치는 트럼프 이후에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한국 수출이 60조 이상의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상도 뭐 지나친 지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한국이 가장 믿어야 하는 수출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뭐 고점에서 깃발 꽂아야 그래도 약화된 내수 시장의 구멍을 메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지금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는 내수 시장, 그냥 수출과 내수가 맞물려서 악재로 뭐 똘똘 말려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멀리 갈 것도 없죠. 바로 옆나라 중국을 보면 가장 명확한 한국의 선제 지표가 되는 건데, 중국이 지금 내수가 거의 역대급 불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중국 경제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이 박살나면서부터 거의 모든 중국 내수는 올스탑이 될 정도로 얼어붙기 시작을 했던 거고, 저가의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수출 판로가 그나마 뭐 살아났었기 때문에 버텼던 건데, 이제 뭐 완전히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을 촉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폭탄 터진다라는 위기감, 중국 경제 전반에서 느껴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5년간 8천억 위안을 추가로 투입할 정도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 투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도 없는 적자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엔 부동산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린 자산 시장의 몰락, 게다가 수출은 최대 200%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 뭐 내외로 지금 뭐 거의 멘탈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중국은 지금 청년층 실업률이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명문대에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가까스로 기업에 취직을 해도 65만 원 월급을 주는 곳이 태반, 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중국의 현실은 청년들이 뭐 그 상실감 달래기 위해서 장난감을 산다네. 그것도 뭐 뜯기 전에는 내용물을 확인 못하는 그런 토이 종류로, 일종의 상실감을 반대적으로 일말의 기대감으로 채우려는 본능이죠. 그러니 뭐 때 아닌 20대 장난감 수요가 확 몰려가지고 이 불황의 장난감 팝아트가 60%가 쑥 하고 올라온다고 하죠. 지금 이 정도로 중국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스란히 중국이 한국의 모습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국이 이런 분위기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뭐 높다라는 거 무시할 수 없는 말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거의 뭐 중국과 흡사한 PF 구조로 돼 있고, 중국은 뭐 땅덩어리가 넓은데 한국 부동산 지형도와 비슷하죠. 아파트로 수익을 엄청나게 땡겼습니다. 돈이 되니까 중국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 조성해서 팔아먹었는데, 이게 그냥 사단이 나버리고 자금 위기에 봉착하면서 부동산 대기업들 와르르 무너지고 한 방에 집값은 뭐 반토막 나버리는 엄청난 혼란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중국 자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값이 내려와서 집값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어서 구축 쪽으로 집을 매수하는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고요. 신축은 뭐 PF 자금 위기에 넘어가는 아파트들 많아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격도 뭐 분양가는 내려가는 구축 매매가 대비 여전히 뭐 비싼 상황이니까 아예 뭐 분양시장은 거의 유령 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한파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굴리는 중국 투기 세력들, 왕서방들, 한국 서울 상급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는 이미 중국에서 터진 거고, 한국은 고점까지 밀고 가다가 단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강남은 빠져도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상급지 투기성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국의 선제 지표가 되는 중국은 수출에선 거의 미친 듯한 폭락 지표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고스란히 한국이 중국 수출 의존도 최근에 낮췄다 하지만 직격탄 맞을 것 뻔하고, 가뜩이나 반도체가 주력인데 반도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해외 기업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족쇄까지 채워지면 흔들리는 중국 리스크, 게다가 자국의 주력 산업 리스크까지 동반해서 터질 수 있는 이 경상수지가 내년부터는 그 지표가 거의 마이너스로 꽂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자산시장, 중국의 부동산이 박살이 나면서부터 내수 경기는 중국 청년들의 65만 원, 위기감, 고스란히 한국 내수 경기를 직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크고요. 한국이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이미 중국의 구조조정 수위에 첫 발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500대 기업에서 31만 명을 자르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이거 고스란히 한국 대기업 쪽으로 전이가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의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한국은 그 의존도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도 해외 인력 최대 30%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에 본격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황의 전체 환경이 가혹했으면 했지 더 이상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니 당연히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견조하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처럼 자산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가치 생산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고, 그 가치 생산이 너무 투기성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가치 상한선을 넘어버린 무지막지한 집값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한국의 집값은 정말 비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라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후폭풍으로 거래량은 거의 손절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하고 있고, 매물은 9만 건에 육박 중입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이미 관례가 되어버렸고, 푸르지오 간판을 달아서 완판 가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다 무너지고, 이제 1억 할인을 진행 중인 것도 등장하고 있죠. 분양가 할인은 아마도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그 분위기가 넘어올 가능성 큽니다. 매매 시장의 집값, 11월을 기점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를 산업 전반에서 직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달 한은의 기준금리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집값은 하락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 아주 많아 보이죠.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와 한국 부동산은 동반해서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 맞물려 돌아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궤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경상수지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이 더 중요하죠. 경제지표라는 게 미래가 담보되느냐인데, 미국발 변수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타격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게 될 거고, 동시에 한국은 직격탄 맞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특히 경제 전반에 휘청이는 모습은 고스란히 중국이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속도로 꺼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